예전의 범죄들은 대한민국의 특성상 동기가 비교적 뚜렷한 범죄들이었는데 자신들의 분노 감정을 불특정한 다수한테 표현하는 범죄로 우리 사회가 전환되는 중요한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범죄들입니다. 그 당시엔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범죄 유형이니까 이유도 없죠, 동기도 없죠,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죠. 네. 그래서 묻지 마란 용어를 붙였었어요. 왜냐고 묻지 마. 그런데 사실 그 용어는 사용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 용어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이 범죄에 대해서 알 필요 없잖아가 되어버려요. 그럼 예방책도 못 찾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은 묻지마 범죄란 말은 이제 사용하지 않고요. 예. 이상동기 범죄라든지 이상동기 범죄. 권 교수 얘기처럼 무차별 범죄라든지 각각의 경우에 맞게끔 정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좀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대 여학생이 길에서 50대 남성에게 폭행당하는 장면이 찍혀 있습니다. 남성이 이 10대 여학생을 폭행한 이유는 여학생의 웃음소리가 기분 나빠서였다고 하는데요. 이 CCTV 영상 보시면 아마 많이 분노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이 장면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밤 10시 이제 길가에서 여학생이 통화를 하면서 가다가 50대 남성과 마주치게 됩니다. 그래서 위협도 하죠. 그러더니 갑자기 이제 상황이 종료됐는 줄 알았는데 쇠파이프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쇠파이프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여학생을 무차별하게 폭행을 합니다. 그 여학생이 가방을 메고 있었잖아요. 그 가방끈으로 막 목을 조르기까지 합니다. 왜 아무도 없지 옆에? 지나가는 분들은 뭐 걱정은 되지만 무심코 지나가는데 한 분이 마침 지나가던 행인 한 분이 아이, 가던 길을 멈추고 당연하지. 이분이 구조를 해줍니다. 아유, 저 남성을 말리고 50대 남성을 말리고 완전 기절했네. 이분이 제지를 하면서 폭행은 멈췄고요. 아니 저건 살인미수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신고를 받고 경찰에 출동합니다. 와. 진짜 이게 지금 좀처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약 이성을 잃은 느낌이 보여요. 50대 남성이. 왜냐면 뭐 목을 잡아서 졸라서 막 흔드는 이 행동들도 상대 막 생명이나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막 눈이 돌았다 하잖아요. 그러게요. 그런 것 같아 지금. 약간 뭔가에 화난지 모르겠지만 뭐 아까 말씀 웃음소리가 뭐 마음에 안 들었다라고 했는데 웃은 게 진짜 맞는 건지 사실 저희는 여기 소리가 안 들어가니까 근데 여학생 진술에 따르면 통화를 하던 중에 상대방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웃은 거예요. 재밌는 얘기를 했었으니까. 옆에서 50대 남성이 듣고 여학생한테 깜짝 놀랬다. 네가 웃어가지고. 길에서 웃지도 못하나요? 그래서 먼저 시비를 겁니다. 시비를 걸었으니까 당연히 여학생도 의사 표현을 할 수 있죠. 그렇죠. 그 얘기 격분하는 거죠. 그래서 무차별적으로 여학생이 어려움에 처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저 남성분은 그냥 강약 약강인 스타일이신 것 같아요. 약간 좀 분노 조절 장애 있는 진짜 마동석 오빠나 오빠가 있었는데도 화가 나야지 그게 분노 장애라는 거죠. 그쵸, 저 앞에서는 분노 조절 잘해. 분노 조절 잘해라고 또 영상이 또 있어. 막 술 아무리 많지라고 해도 하다가 절 보면 에이 하고 딴데 진짜로 그래. 그래요. 이 기겁해, 사람들이 진짜. 많친 것 같은데도 꼭 골라요 자기가. 너무 이거 보면 좀 비열한 것 같아요. 네. 전 너무 끔찍한 게 애들 다 책가방 메고 다니고 저희 아침에 끈이 너무 길어서 조절해주고 왔거든요. 근데 저런 걸로 이렇게 한다는 게 너무 무서워요. 어떻게 가방으로 이렇게 목을 졸라요? 피해자는 아마도 도와달라는 구조 요청을 계속 고함을 치거나 소리를 질렀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도와주러 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얼굴 공격이 많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비명을 못 지르게요. 왜냐하면 다른 범죄에서도 많이 나타나요. 누군가 구조 요청이 오지 못하도록 제압을 하면서 끝까지 가방끈으로 목까지 졸랐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어떤 범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소리를 못 지르게 또 목을 졸랐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이상동기 범죄라고 하죠. 사실 4개의 어떤 치명적인 조합이 이루어집니다. 이걸 뭐 데들리 칵테일이라고 하거든요.
일단 이 사람에게 기본적인 성격의 이상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사회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됩니다. 실직을 한다든지 남에게 무시당한다든지 그런 상황에서 세 번째로 작용한 것이 촉발 요인이거든요. 걸어가던 사람이 자기와 전혀 상관없이 큰 술을 웃었는데 이게 이 사람에겐 촉발 요인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분노 감정을 주체하지 못했거나 화에 휩싸였거나 이성을 상실한 상태였다면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격분이 표출이 됐었어야 해요. 근데 중간에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쇠파프를 들고 옵니다. 그 과정은 당연히 의식이 작용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네 가지가 작용해서 이런 범행이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가해자는 체포가 되어가지고 징역 6년을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나는 살해 의도가 전혀 없었다라고 끝까지 주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특수 상해 혐의로만 선고를 했어요. 특수 상해 혐의로만. 6년? 그래서 징역 6년을 선고를 했는데 네. 검찰이 항소를 했습니다. 이거는 그냥 상해의 목적이 아니고 더 큰 범죄로 처벌을 해야 되겠다. 지금 그래서 아직까지도 이제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다행히 피해 여학생은 뭐 생명에는 지장은 없습니다만은 너무 다행이다. 예, 아마 이때 일 때문에 오랜 트라우마를 갖고 예,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는데요. 학생의 그런 아픔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은 처벌받아야 될 사람은 정당한 처벌을 반드시 받아야 될 거고 그렇게 판결이 되지 않을까 믿습니다. 부디 우리 여학생 좀 잘 이겨냈으면 좋겠고요. 장애가 있는 노인을 무차별하게 폭행하는 아나무인의 범죄자들이 있습니다. CCTV 영상 보시겠습니다. 자,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CCTV로 잡힌 건데 지금 약간 장애가 있는 노인이 탑니다. 예, 그리고 그 뒤에 한 남성이 따라 들어와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엘리베이터 문을 걷어차요. 아니 왜? 왜 엘리베이터 섰나요? 그러니까 멈춰서? 승강기가 멈춰섰죠. 이게 그 충격으로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노인이 당황하죠. 이제 뭐이 사람 혼자만 있으면 상관없는데 그래서 다급하게 이제 버튼을 눌러봐요. 그러니까 이제 고장이 났죠. 액정이 나갔습니다. 제발. 근데 이제 여기서 뭔가 이 불만과 화풀이를 전단지로 어르신한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속수무책으로 당하다가 계속 비상벨을 누릅니다. 아무도 응답이 없나 봐요 지금. 너무 무서우실 것 같아. 그러니까요. 예, 많이 딱 둘만 있었으니까. 너무 불안해 보이시는데 어떡해요? 어떡해. 근데 뭔가 불만이 있는데 그 불만을 노인한테 푸는 거예요. 장애가 있는 분인데. 신고한다. 그리고 이제 전화를 하죠. 신고를 합니다. 119에 전화로 이제 신고를 하는데 신고하는 사람을 보고 다시 폭행을 합니다. 전화기 또 잘 안 터질 텐데 저. 네. 단 둘이 있는데 계속. 네. 이제는 뭐 전단지로 아니고 손으로. 너무 야비하다 진짜. 소리 네. 들린다. 점점 세지네요. 그러니까 지금 바늘 비상 버튼을 보다가. 누르고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아프다. 예, 지금 표현을 하죠. 네. 내가 아프다. 근데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휴대전화를 뺏으려고까지 합니다. 얼마나 공포스러웠을까. 지금 이제 뭐 갇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방어하거나 피할 수 있는 게 만만치가 않아요. 근데 이때 마침 네. 구조대가 도착을 해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립니다. 마침 구조대가 도착을 해서 그래도 어떻게 전화가 됐나 보다. 네. 아유. 한 30분. 합산 시각이 4시 34분이고 구조된 시간이 5시 2분입니다. 무려 30분 동안 이 장애가 있는 노인이 공포에 떨었는데 이제 구조대를 보자마자 다리가 좀 풀리시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우셨을까요? 그 옆에 사람 어떻게 하고 있지? 그러니까 뭐 이 안에 있었던 상황을 모르는 이제 구조대는 뭐 이제 두 사람 다 구출을 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일단 엘리베이터 안에 있는 사고는 종료가 됐습니다.
이유가 뭐냐고. 애초에 원인 제공을 그 건장한 남성이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발로 걷어차면서 고장이 나요. 네. 예, 그리고 함께 타고 있던 장애를 가진 남성을 이유 없이 폭력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네. 근데 처음에 저 수배 전단지는 왜 갖고 있던 거죠? 저거 함부로 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자기가 있었나? 왜 그걸 떼지? 굉장히 예리한 걸 보셨네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그 귀퉁이가 좀 찢어져 있는 거 보니까 찢어졌네요. 붙어 있는 걸 붙어 있는 뜯어낸 것 때문에요. 같아. 저걸 함부로 저렇게 뗄 수 있나요? 떼면 안 되죠. 저 남성에 대한 신고가 무려 이미 이전에 34건이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아니. 형사님 신고가 34번이나 되면 예. 왜 안 잡아가고 저렇게 활보하고 다닙니까? 일단 애초에 이제 이게 처음에는 경미범죄로 그러니까 단순 폭행이라든지 뭐 그 뭐랄까 난잡 같다고 그래야 되나? 난잡 같다고 그래야 되나? 언어적 폭력, 뭐 소란 모욕, 행위, 소란 이런 걸로 그렇게 아마. 경미하다 보니까 이게 처벌이 안 이루어졌을 거예요. 또 처벌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조사받고 풀어주는 불구속 상태 이런 게 이제 반복되다가 나중에 이제 이런 34번이라는 이력이 확인되니까 이건 사회 격리를 시켜야 된다. 그렇게 해서 아마 체포영장을 받고 아마 구속을 했던 것 같습니다. 왜 34번까지 가냐고. 왜 나한테 그래? 아니 네. 현직에 있으니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한 사람이 신고를 하고 어떤 가해자가 한 사람이 유추가 되면 금방 바로 확인이 되지. 근데 각각의 여러 사람이 나눠져 있다 그러면 그게 이게 안 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형사 같은 경우는 이걸 영장 한 번이라도 칠 거 아니야. 나 단 한 그렇지. 번의 그 이 신고라도. 단 한 번 가지고 어떻게 이 영장을 치나? 이거는 지금 그럼 법이 34번이나 잘못된 거지. 결과를 법이. 놓고 하니까 그러는 거지. 실질적인 한 번만 가지고는 이게 안 건되지.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 법에 흔히 이제 단순 폭행이라고 하잖아요. 네.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규정돼 있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경찰이 처벌을 할 수가 없어요. 34건이 다 뭔가 폭행이나 뭐 다양하게 했지만 경미해서 피해자가 그냥 봐주 이게 괜찮아요라고 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지역에서 이런 피해를 당하는 분들이 어차피 약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저 사람이 이사 안 가고 내가 계속 사법 처리를 해가지고 강력하게 처벌해 주시고 했을 때 보복이 또 두려워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많죠. 예. 그래 이런 거는 그냥 영장을 쳐야 된다니까. 쳤잖아. 쳤어요. 쳤어요. 잡혔어요. 잡혔어요. 쳐가지고 네. 끈질긴 추적 수사 끝에 가해자를 체포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우리 저 이대훈 선생님한테 뭐라 그러지 마세요. 네, 저희가 체포 당시의 영상도 확보를 했습니다. 보시죠. 죄송합니다. 자, 변호인 선임할 수 있으시고. 안 선임해 했어요. 안 선임해 했어요. 아니 지금 너무 당당해요. 네. 경량 뒤에. 아니 됐어. 경량 뒤에. 아니 됐어. 아니 많이 갔다 왔네. 어머 리스트가 나오네요. 아파트 우편함도 6개나 때려 부시고 승강기도 발로 걷어찬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전 피해자 찾아가서 또 폭행도 하고. 저런 일이 있으니까 신고가 잘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가해자가 특수협박, 폭행, 재물손괴 그리고 협박 한 10건의 범행을 인정받아가지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아 이게 더 열받아 지금. 그러니까 좀 너무 짧은 것 같은데. 아 진짜 열받아. 그리고 야 이게 이렇게 당당해도 되나? 솔직히 말해서 지금 어떤 느낌이냐면 교도소 그냥 들어가서 편하게 밥 먹고 쉬려는 느낌인가? 너무 당당하니까. 진짜 이런 경우에 그 분노하는 게 이제 아무래도 형량이 너무 약하지 않나. 피해자들의 고통, 심리적인 고통에 비하면 너무 약하지 않나는 아쉬움이 있는데 나오면 또 저럴 것 같은데. 묻지마 범죄가 많이 발생하는 요즘 사회를 분노의 시대라고 부르는데요.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영상도 이 분노의 시대에 많이 발생하는 범죄 유형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어김없이 히든아이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일지 보시죠. 자, 밤 늦은 거리입니다. 자, 이분을 동그라미 안에 이 사람 좀 주목해 주세요. 비틀비틀하죠? 취했어요. 이거 돌멩이 하나 주웠죠? 크기가 상당합니다. 벽돌 이런 거 아니에요? 돌멩이 하나 주웠죠? 자, 그리고 갑자기 주차단 차량에 가더니 문을 열려 그래요.
그러면서 잠기니까 그냥 떠납니다. 아니 뭐야? 자, 그러면서 취했네, 완전 취했네. 어머, 미쳤네. 아주 위험천만한데. 여기서 도로가에 있는 한 남성에게 나 진짜 왜 저래 정말. 이거 그냥 뭐 다짜고짜 얘기도 없이 그리고 도망갑니다. 네. 이분은 광대뼈가 함몰이 됐어요. 자, 지금 저 돌멩이 어디로 튀었는지 보이시죠? 저게 저 남자분 얼굴을 맞고 저까지 튕겨나간 거예요. 와. 어머, 또 도망가는 거 봐. 뭐야 저거? 저거 네. 잡아야 되는데 저 빨리. 그리고 아까 그 차량에 또 다시 가요. 네. 그리고 차량 탈취 시도하다가 안 되니까 중앙 물리대를 넘어갑니다. 자, 이거는 악질 중에 악질이다. 너무 끔찍하죠. 너무 끔찍하네요. 왜 이런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저 범인은 20대 남성인데요. 술에 만취한 상황이었습니다. 길에 떨어진 돌을 주워들고 아무런 이유도 없이 일면식도 없었던 남성의 얼굴을 돌로 가격해서 얼굴뼈 골절을 동반한 큰 상해를 입힌 사건이고요. 와, 아니 저 남자분이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체격이 있으니까 저렇지 좀 연약한 분이었으면 머리로 떨어지면 맞아요. 사망까지 갈 수 맞아요, 있는 맞아요. 그래서 저렇게 그냥 무작위로 때리는 걸 저는 정말 악질 중에 악질로 보는데 또 저 같은 경우였어도 저렇게 오면은 쓰러져요. 당연하죠. 제가 체격이 있어도 네. 저렇게 무방비는 그냥 쓰러져요. 아니 근데 보면 피해 남성 옆에 여성분이 서 있잖아요. 네. 자기보다 약한 여성을 공격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남성을 공격을 했어요. 이유가 뭘까요? 일반적으로 자기보다 약한 자들을 공격하죠. 그런데 이 경우도 그렇고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서울 신림역 인근에서 남자들만 칼로 찔렀던 조선의 범행 역시 여성이 있었지만 남성을 공격했거든요.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 혹은 언젠가 누군가에게 혼나거나 맞았거나 했던 피해의식 이런 것들로 특정 대상을 향합니다. 그 특정 대상이 남성인 거죠. 자기 또래에 자기보다 행복해 보이는 남성. 나랑 너랑 비슷한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무시당하는데 너는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 아니면 과거에 내가 누군가에게 열등감을 느끼거나 혼났거나 또는 부당한 대접을 받았을 때 그렇게 연상이 되는 어떤 남성을 향해서 공격성을 드러내는 거죠. 너무 찌질하다. 이 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지인의 말에 의하면 과거에 있었던 어떤 폭행의 피해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다양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갖고 있는 경우들에 유사한 상황이 되면 불이 붙어서 점화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코올이 그런 매개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표 수장이 얘기한 것처럼 전형적으로 시기에 의한 범죄들의 유형입니다. 재판이 열렸는데 여러분이 또 분노하실 것 같아요. 또 분노하실 것 같아요. 집행유예. 제발. 재판부는 이 피고인 그 범행이 너무 끔찍하잖아요. 그런데 초범, 범죄 전력이 없었고 그때 권 교수 얘기처럼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민성 질환이 있었다는 점. 그래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물 변별 능력이 매우 떨어지고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재판부가 인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피해자와 합의를 했습니다. 이 피해자의 합의를 또 참고해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명령을 내렸습니다. 분노 조절을 잘 못해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화면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지금 아파트 입구입니다. 그 방문자 확인을 하는 상황인데 지금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아, 기다리세요. 기다리던 말도 내 맘에 들 꺼져 경찰이가 불러. 기다리라면 기다려야 돼. 네가 교통순경이야 뭐야? 그러니까 기다리시라고. 기다리던 말도 내 맘에 들 꺼져 경찰이가 불러. 이야, 참.
어머, 되게 내 맘에 아줌마. 아이, 너무 심하다. 화가 느껴져요. 치워, 손가락 치워. 잘리기 전에 치워. 아니 아줌마.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눈깔 있잖아, 눈깔도. 엄마. 신경 안 써. 엄마. 얘기했잖아,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눈깔 있잖아, 눈깔도. 엄마. 신경 안 써. 그러시냐고. 이별 놈을 잡으는데 재수없게. 어머, 인신공격을 이렇게. 네 할아버지. 꺼지라고. 너랑 얘기 안 한다고 경찰 불렀잖아. 기다리세요. 너 공무원 출신이야? 공무원 나가서 따고 왔다 여기? 왜요? 하는 짓거리가 그래서. 꺼져라. 그럼 말아. 기다리세요. 기다리다 말다. 내 마음이라고 꺼지라고. 내가 가만히 계시라. 꺼지라고 말하지 마. 말하지 지둥이 벌리지 마. 꺼져. 경찰 불렀으면 경찰하고 얘기했잖아. 꺼져. 꺼져. 꺼지라고 말하지 마. 오. 진짜 정말 야, 일방통행이네 완전히. 저리 꺼져. 기다리세요. 꺼져. 어머, 폭행까지. 대박이다, 진짜. 자, 그리고 경찰차가 왔습니다. 경비원 아저씨가 보세요. 경비원 아저씨 저기 보이시죠? 40분 동안. 참나. 40분 동안 이 얘기를 듣다가 아유, 속상해. 엄청난 스트레스로 경비원 아저씨가 쓰러집니다. 그래서 구급차에 실려 이제 가셨는데. 아 그럼 네. 아니, 뭐, 어떤 상황이, 왜 소리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파트 단지에 요즘 이제 들어오면 몇 동 몇 호 가십니까? 이거를 이제 물어보잖아요. 네. 그 기다렸다가 이제 열어주면 확인하면 이제 들어가면 되는데 어마어마한 욕설이 이제 돌아온 거죠. 아니, 아파트 어디 친구네 집이든 놀러 가면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안전상 규칙인데. 아니, 왜 저걸로 저렇게 화를 내죠? 그렇죠. 그래서 경비원이 차단기를 열어는 줬어요. 근데 담배를 막 피시면서 아주 과격한 욕설과 삿대질을 합니다. 경찰이 온 다음에도 저 경비원에 나 사과를 받아야 되겠다. 소란을 피우신 거예요. 네. 그 사실 경비원분은 약간 몸이 좀 불편하신 지체 장애가 있으신 분이었는데요. 그 여성분이 운전자가 문을 확 열어젖혀가지고 자동차 문에 이제 몸이 이제 맞은 거죠. 경찰과 법원 쪽에서는 저 차문을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해서 특수 폭행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네. 사실 전 저렇게 말을 하자마자 저렇게 막 소리를 질렀으면 제가 경비원이었으면 이러고 저는 오히려 무시하고 안으로 들어갔을 것 같아요. 어차피 말해봤자 이 사람은 계속 소리를 지르고 흥분된 상태니까 어차피 말이 안 통한다고 생각하고. 근데 이제 아파트 단지 안에서 경비원분이 뭐 하시는 거냐라고 이제 또 항의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최대한 이제 자기 역할을 하는 건데. 아니, 분노가 0에서 갑자기 100 이상으로 간 거 보면 저분은 다른 데서도 좀 저랬을 것 같은데요. 2020년 특수폭행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2021년에 업무방해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아까 말한 대로 초범이 아니잖아요. 처벌이 어떻게 이제 진행 중인 거예요, 수사가? 구속해야 될 것 같죠. 네. 예, 그런데 저 가해자 운전자가 처벌을 눈앞에 두자 갑자기 태도를 바꿔서 경비원분과 합의를 취소했습니다. 합의를 해 주셨고 손해에 대해서 자기가 배상을 했어요, 운전자가. 그래서 결국 벌금 1,000만 원의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휴, 진짜. 근데 사실 이런 합의는 어차피 생계를 유지하면서 또 업무를 수행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어서 그렇지 사실 용서하기는 어려운 이런 합의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 되면 사회생활에 지장을 주잖아요. 그러면 성격 장애로 인정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처벌 강화 당연히 하고 치료적 개입을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모두의 즐거움 MBC EVERYONE.